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산업위생 실기를 대비한 핵심 계산 문제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기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뭐 암기형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근데 그죠? 하지만 계산 문제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지 않고는 실기에서 합격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 또는 필기에서 보지 못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실기에서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는 유형들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필기서부터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물체를 운반하는 작업자의 육체적 작업 능력 PWC가 16kcal 미니트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작업 대사량 주어졌다 그죠? 9kcal입니다. 자, 작업 대사량은 이 태스크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휴식 시의 대사량 이 레스트가 되겠습니다. 1.4일 경우 이 작업자의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적정 휴식 시간비 공식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rest 퍼센트다 그죠? 자, 잘 보이는 파란색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T rest는 그죠? 퍼센트는 그죠? E rest였죠? E rest 마이너스 E task였습니다. 그죠? 분의 위에는 E max였다 그죠? max 마이너스 E task 그죠? 자, 여기다가 뭐였습니까? 곱하기 100에서 단위가 퍼센트가 된다. 일단 요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현재 휴식 시의 대사량 이 레스트는 1.4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시 대사량 이 태스크가 9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 맥스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죠? 자, 이 맥스는 어떻게 계산했죠? 자, 이 맥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3분의 PWC다 라고 했다 그죠? 현재 PWC가 16이라고 했으니까요. 3분의 16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33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일단 모든 값은요. 수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계산 과정에서는 단위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대입하시면요. 5.33이 이 맥스다. 그죠? 5.33 마이너스 이 태스크죠. 그죠? 작업 대사량 9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뭐하라? 곱하기 100 계산하시면 되고요. 48% 네, 구했다. 그죠? 자, 이렇게 지금은 휴식 시간에 대한 비율을 계산한 거죠. 근데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계산하라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휴식 시간은 지금 다시 말하면 전체 1시간 중에 48%가 휴식이다라는 거죠. 60분 곱하기 48%는 0.48이잖아요. 29 마지막에는 반드시 단위 적어주셔야 돼요. 분 또는 미니트 넣어주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작업 시간은요. 1시간 60분에서 휴식 시간 29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31분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문제 2번도 역시나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작업장 공기 중에 벤젠이 현재 공기 중 농도 0.25 ppm이고요. TLV는 0.5입니다. 톨루엔이 25 ppm이 있는데요. TLV 50입니다. 크실렌이 공기 중에 60인데요. TLV 100이 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물질이 서로 상가작용을 한다라는 건 독성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혼합 공기의 노출 기준을 계산하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노출 지수 EI를 계산하겠습니다. EI는 TLV 원분의 첫 번째 물질의 농도, 두 번째 물질의 TLV분의 농도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벤젠은 TLV가 0.5고요. 공기 중에 0.25 ppm이 있고요. 두 번째 톨루엔은 TLV 50에 공기 중에 25가 있습니다. 세 번째 크실렌은 TLV가 100이고요. 공기 중 60이 있다. 그죠?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노출 지수가 1.6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노출 지수를 계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노출 기준 농도잖아요. ppm은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노출 농도 계산할게요. 혼합물의 노출 기준 또는 노출 농도해도 되고 기준해도 상관없겠다, 그죠? 예, 노출 지수 EI분에 현재 물질, 발생되는 물질의 농도를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EI가 얼마냐면 1.6이다, 그죠? 1.6분의 첫 번째 0.25 플러스 두 번째 25 플러스 세 번째 60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53.28이고요. 마지막에는 단위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ppm이다, 그죠? ppm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뭐를 물었냐면요.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노출 지수 EI가 1보다 클 때는 노출 기준 초과다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현재는 1.6이죠. EI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다 이므로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유사하게 노출 지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소음에 대한 노출 지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요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어느 작업장에서 작업 중 소음이 80dB에서 4시간, 85dB에서 2시간, 91dB에서 30분, 그 다음에 94dB에서 10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음의 노출 지수를 계산하고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오 했는데요. 단 TLV가 80dB 24시간, 85는 8시간, 91dB 2시간 수정하고요. 94는 1시간이다. 이렇게 문제 수정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노출 지수 EI를 계산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노출 기준 TLV고요. 현재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소음 작업이라 하면 얼마부터죠? 하루 8시간 작업을 8시간 작업하는 동안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될 때가 소음 작업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80dB은 소음 작업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소음의 노출 지수 계산에서는 85dB 미만인 작업은 제외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85dB는요. TLV가 얼마냐면 8시간이죠. 그죠? 분의 현재 노출된 시간 2시간이 되겠습니다. 8분의 2가 되겠죠. 플러스 하고요. 91dB은 TLV가 2시간이고요. 현재 노출된 시간이 30분이죠. 그러면 0.5시간하고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자, 2시간분의 0.5 넣어도 되고요. 또는 60분의 30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 그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94dB은 노출이 TLV가 1시간이죠. 노출 기준 1시간에 현재 10분 노출되었다라는 건 60분의 10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0.1시간하고 똑같다. 그죠? 60분의 60분의 1 요것도 이렇게 수정할게요. 그냥 60분의 30이고요. 요거는 60분의 10시간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노출 지수 계산하니까 0.67이 나왔습니다. 자, 노출 기준을 초과했는지 평가하라. 그죠? 이 아이가 현재는 1보다 작다. 그죠? 1 미만이죠. 이럴 때는 노출 기준 초과하지 않았다. 그죠?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소음의 노출 기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이죠. 우리나라의 소음 작업은 85dB 이상부터 소음 작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에틸벤젠인데요. TLV가 100입니다. 존재하는 작업 환경에서 작업 시간이 10시간이네요. 자, 8시간이 10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하겠다. 그죠? 자, 이때 보정된 허용 농도를 계산하라 했는데요. 브리프 스칼라의 보정법을 적용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보정지수부터 계산해야죠. 브리프 스칼라의 보정지수는요. H, 현재 노출 시간분의 8시간 곱하기 요렇게 더하면 24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밑에 16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더해서 24가 또 돼야 되니까요. 24 마이너스 H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10시간분의 그죠? 8시간 하시고요. 곱하기 16분의 24 마이너스 10 요거 하시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요. 0.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허용 농도 계산할게요. 보정된 노출 기준 또는 허용 농도는 우리가 노출 지수죠. 그죠? 보정 개수죠. RF 곱하기 허용 농도 또는 노출 기준 하시면 된다. 그죠? 0.7 곱하기 자, 현재 허용 농도 노출 기준이 100이다. 그죠? 요거를 곱해 주시면 70이 나오죠. 반드시 답을 적을 때는 단위 필요합니다. 그죠? ppm 이렇게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장 내의 분진을 유리 섬유 여과지로 3회 채취하여 얻은 평균값이 27.5mg이고요. 분진 포집 전에 먼지를 포집하기 전에 여과지를 3회 측정하니까 22.3mg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여과지로 3회 채취했다는 건 먼지를 채취했을 때 무게는 요거고 먼지를 채취하기 전에는 여과지 자체 무게겠죠. 그죠? 자, 요겁니다. 포집 유량이 5L/min, 포집 시간이 60분일 때 작업장의 분진 농도 mg/m 삼승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mg/m 삼승은요. 굳이 시료 분의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값을 위에는 mg 놓고 밑에는 미터 삼승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죠? 미터 삼승은 부피인데요. 현재 부피는 이게 나와 있어요. 5.0 L/min 나와 있습니다. 자, 리터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다. 필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값을 미터 3승으로 고쳐주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면 리터가 미터 3승이 된다. 그죠? 근데 per minute, 밑에 미니트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는 미터 3승만 있어야 되니까 미니트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곱하기 미니트 이렇게 한다면 미니트끼리 없어지고 미터 3승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미니트가 뭐냐면 지금 60분이다 나와서 이걸 곱해주는 거죠. 위에는 mg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과지에 채취된 유리 섬유의 질량이 들어가야죠. 자, 포집하고 나니까 27.5고요. 포집 전에 여과지 자체가 22.3이라는 건 먼지의 무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5에서 여과지 자체의 무게 22.3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보면요. 위에는 mg이고 밑에는 미터의 삼승이고 이렇게 주어진 값을 mg/m의 삼승에 맞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17.33이고요. 단위는 mg/m의 삼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속 제품의 탈지 공정에서 사용하는 TC죠. 그죠? TCE. 그죠? 의 노출 농도가 50ppm입니다.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분당 0.5L씩 채취한다. 이 말은 0.15 리터 퍼 미니트다 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채취에 소요되는 채취 소요 시간 미니트를 계산하시오라고 했고요. 25도씨 일기압이며 분자량이 131.39. 자, 그 다음에 정량 한계가 0.5mg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여기에 보면요. ppm이 주어졌고 mg이 있고 자, 부피가 주어졌다. 그죠?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식이 있다. 그죠? mg/m의 삼승은 ppm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는 자, 25도씨 일기압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L다. 그죠? 그래서 24.45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 요식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24.45분의 현재 ppm은 50이고요. 자, 곱하기 분자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131.39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니까요. 얼마가 나왔냐면 6에 나왔다. 그죠? 269.73입니다. 269.73이고요. 이제는 단위가 6에 되잖아요. 그죠?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이다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을 주어진 값을 가지고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미리그램은 몇 미리그램이다 라고 했는가 하면 0.5mg이다 있다. 그죠? 0.5mg이 되고요. 밑에는 미터 3승인데요. 역시나 0.15 리터 퍼 미니트다 나왔습니다. 0.15 리터를 미터 3승으로 고치면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제 미터 3승이 되었고요. 하지만 밑에 미니트가 있잖아요. 이걸 없애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곱하기 미니트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채취 시간 요거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게 x가 되겠죠? 그래서 x 미니트,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요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잖아요. 요거를 그냥 요렇게 곱하면 1분의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은 이렇게 해버려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습니다. 지금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을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요. 금방 우리가 계산했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자,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을 금방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 요거잖아요. 269.75다. 그죠? 1분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269.75 곱하기 여기 있는 거죠.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x가 있다. 그죠? 요거는 1 곱하기 요거니까요. 0.5가 됩니다.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요. x 앞에 있는 건 다 넘겨주면 밑으로 가면 된다. 그죠? 269.75 곱하기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자, 여기는 0.5만 남아있죠. 요거 계산하시면 이제 분이 나오겠다. 그죠? 계산하면 12.36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톨루엔인데요. 분자량이 92.14입니다. 0.25 리터 퍼 미니트로 200분 동안 측정한 후 분석한 양이 활성탄의 앞층에서 3.31, 뒤층에서 0.11mg이 검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검출된 톨루엔의 총량은 얼마죠? 3.31 더하기 0.11은 다시 말하면 3.42mg이 총 검출된 톨루엔의 양이 되겠죠. 그죠? 탈착 효율이 95%다. 이게 주어졌네요. 이때 활성탄관의 파과 여부와 공기 중 톨루엔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죠? 자, 요 문제는요. 요것 때문에 별표 하나 할게요. 첫 번째 파과 여부입니다. 이게 필기에서는 안 나왔다. 그죠? 현재 활성탄관이 꽉 찼는지 파과되었는지 여부는요. 앞층의 추출량분의 뒤층의 검출량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파과 여부부터 파과 여부다. 그죠? 파과 여부는 앞층에 검출된 양분의 뒤층에 검출된 양이다. 그죠? 자, 뒤층에서 너무 적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걸러내지를 못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층에서는 얼마를 걸러냈냐면 3.31이에요. 3.31분의 뒤층에서는 0.11이다. 그죠? 자, 이거를 퍼센트 내기 위해 곱하기 100을 합니다. 현재는 3.32%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1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파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파과 여부는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했는 값이 10%가 넘을 때는 파과되었고 현재 넘지 않았기 때문에 파과되지 않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요. 두 번째, 자, 톨루엔의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미리그램 퍼 미터 3승하고요. ppm의 관계식이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25도씨 1기압일 때는 24.45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분자량인데요. 분자량은
을 분자량, 그죠? 그럼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여기는 밀리그램부터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앞층에서 3.3일이고 뒤층에 0.11이라서 톨루엔의 총 밀리그램은 얼마냐면 3.42 밀리그램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미터 3승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0.25 리터 퍼 미니트로 200분 동안 채취했다 했죠, 그죠? 자, 0.25 리터를 미터 3승으로 고치려면 뭐 곱해야 합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하면요, 이제 미터 3승이 됐는데요. 밑에 미니트가 있다, 그죠? 자, 미터 3승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니트 곱해야죠. 몇 분 동안 채취했다? 200분 동안 채취했다. 그죠? 그럼 미니트는 없어지고 미터 3승만 남았고요. 위에는 밀리그램만 남았죠. 이거는 결국 요거다라는 거잖아요. 24.45분의 현재 요건데 ppm을 계산해야 된다, 그죠? ppm 곱하기 분자량이 얼마다라고 했는가 하면 92.14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분수끼리 곱하기는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3.42 곱하기 분모에 있는 24.45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00이죠. 곱하기 이거죠, 그죠? ppm 곱하기 92.14와 같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ppm을 계산해야 되니까요. ppm을 남기고 곱해졌는 거를 전부 다 넘기면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ppm은 하면요.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00 곱하기 92.14 분의 요거죠. 3.42 곱하기 24.45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18.75 ppm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자, 100% 다 뭐 했을 때, 탈착을 했을 때, 다 탈착을 했을 때가 요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0% 탈착했을 때가 18.15다. 그죠? 아니죠. 지금 현재 탈착율이 몇 %다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 95%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100%가 있는데 그 중에서 95%만 탈착했는 게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95%는 0.95잖아요. 0.95일 때가 요겁니다. 18.15예요. 그죠? 100%는 퍼센트 때문에 1이죠. 1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비례식 세워도 되죠. 또는 이거 그대로 퍼센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100%일 때는 95%일 때 95% 탈착했을 때 요만큼이었거든요. 원래는 100%다 있는 거잖아요. 탈착을 덜 시킨 거죠. 100%라면 얼마겠는가? 비례식 세우면요. 95 곱하기 x는 18.15 곱하기 100이다. 그죠? 그러므로 x는 95분의 18.15 곱하기 100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 그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19.11 ppm이 나와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탈착 효율은 주입량분의 검출량이다. 그죠? 그럼 우리는 검출했는 양은 요거잖아요. 18.159. 탈착 효율이 지금 95%니까 0.95죠. 주입했는 양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입량은 요거분의 요거 해서 요거다.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공기시료 채취용 펌프는 비누 거품 미터로 보정합니다. 1000cc의 공간에 비누 거품이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4번 측정하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펌프의 평균 유량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한 개가 빠졌네요. 자, 그죠? 그래서 지금 한 개 값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25.2 요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했는데 요거는 추가하는 값을 제가 빨간 걸로 적을게요. 2초다. 요거 한 개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량은 뭐냐면요. 평균 유량을 지금 계산하라는 거 보니까요. 리터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나왔다. 그죠? 리터 퍼 미니트. 단위를 잘 보세요. 미니트.
이럴 때는요, 굳이 유량은 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밑에는 미니트가 들어가면 됩니다.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는 비누 거품이 통과한 시간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시간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네 개의 평균 시간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평균 시간은, 그죠? 4분의 하시고요. 4개니까요. 다 더하면 되죠. 25.2 더하기 25.5 더하기 25.9 더하기 25.4 요거를 계산하시면 평균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25.5 초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밑에는 이제 미니트니까요. 자, 초를 미니트로 바꿔줘야죠. 25.5 곱하기 1초는 몇 분이죠? 60분의 1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니트로 바꿔주기 위하여 60분의 1 미니트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위에는 리터가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는 위에 1000cc다 밖에 안 나왔죠? 그죠? 1000cc는 1리터입니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 1리터 요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35리터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도요. 요거 체크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도 어려우시다면 별표 딱 하세요. 우리 필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던 문제 되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비중이 6.6입니다. 입경이 2.4 마이크로미터인 산화띰의 침강 속도를 계산하라. 항상 단위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죠? 자, 침강 속도 필기서부터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리프만에 의한 침강 속도 공식이다. 그죠? V 침강 속도는요, 센티미터 퍼 세크의 단위다. 그죠? 0.003 곱하기 비중 곱하기 입자 직경의 제곱인데요. 직경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다.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V는요, 0.003 곱하기 비중이 지금 6.6이다 나왔다. 그죠? 그래서 6.6 곱하기 직경이 2.4 마이크로미터니까요. 2.4의 제곱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0.11이고요.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높이가 3m인 어느 작업장에서 입자 직경이 2마이크로미터고 비중이 2.5인 입자상 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입자상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은 후 청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분이 지난 후에 시작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침강 속도 생각할게요. 자, 금방 리프만에 의한 침강 속도 있었다. 그죠? 0.003 곱하기 비중은 2.5 곱하기 직경 마이크로미터니까요. 2의 제곱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가라앉는 침강 속도가 0.003 센티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1초에 얼마가 가라앉아요? 0.003 센티미터가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침강하고 있어요. 근데 다 내려와야 되는 높이는 얼마냐면 3m죠. 3m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300cm예요. 그죠? 그러면 3m가 다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초에 이동하는 가라앉는 시간은 0.003이다. 그죠? 자, 그럼 몇 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라앉아야 되는 높이는 300cm다. 그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요. 비례식은 바깥의 거끼리 곱한 건 안에 거 곱하고 똑같죠. 1 곱하기 300은 0.003 곱하기 x죠. x는 하면 0.003분의 그죠? 0.003분의 이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니까요. 1 곱하기 300이 됩니다. 그죠?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이게 나오네요. 예. 10,000초가 나왔습니다. 10,000초다. 그죠? 현재는 세크잖아요. 자, 근데 몇 분이 지난 후에 청소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다 가라앉는데
만초가 걸리니까요. 이건 몇 분이죠? 나누기 60 하면 분으로 바뀌죠. 166.67분 만에 다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가라앉고 청소를 시작하니까요. 몇 분이 지난 후에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까? 하면은 166.67분 후에 시작하면 된다 하면 되겠죠.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왔죠, 그죠? 유기용제 작업장에서 10회를 측정한 톨루엔의 농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하 평균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그죠? 기하 평균을 계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그 GM은 해서요. 자, 측정한 값이죠. 그죠? 10개면 10분의 하시면 되죠. 로그 첫 번째 값 플러스 로그 두 번째 값 해서 다 더해주시면 돼요. 또는 GM은 해서요. 자, 두 번째씩 조금 간단했기 때문에 넣어볼게요. 루트. 현재 10회죠. 10. 그죠? 자, 횟수다. 그죠? 안의 값을 다 곱하시면 됩니다. 20 곱하기 25 곱하기 27 곱하기 해서요. 요 마지막 20까지 곱해주시면 돼요. 자, 요건 이제 계산기 누르실 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 버튼은요. 요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네모가 있고 안에 네모가 있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 계산기에 자, 요게 LN이라는 키가 있고 루트 네모가 어떤 버튼 위에 작은 글자로 되어 있다면 이쪽 옆에 있는 Shift를 먼저 눌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Shift 키를 누르시고 요 키를 누르면 위에 게 이제 눌러집니다. 첫 번째 여기에 커서가 있어요. 여기다가 10을 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커서의 위치를 화살표로 안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계산기 누르실 때 루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다. 요 의미가 괄호입니다. 그래서 괄호 하시고 20 곱하기 마지막까지 다 해주시고 괄호 닫으시고 이렇게 계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30.83이고요. 단위는 요거하고 동일하겠죠. 그죠? 농도네요. 자, 여기 단위가 나와 있죠?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이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측정 값에 대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기하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기하 표준 편차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요, GSD, 기하 표준 편차는 50%에 해당하는 값 분의 84.1%에 해당하는 값 또는 15.9%에 해당하는 값분의 50%에 해당하는 값,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의한 방법이다. 그죠? 모든 자료를 대수로 변환해서 표준 편차를 구한 값을 역대수치에 구한다. 만약에 기하 표준 편차를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을 설명하라 하면 이렇게 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 GSD다. 그죠? 로그 GSD는 n-1이에요. 10개 값이면 10-1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로그 X1- 로그 GM이 뭐냐면 GM은 기하 평균이에요. 로그 기하 평균, 요거의 제곱이다. 그죠? 두 번째 값 로그 X2- 로그 GM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로그 GSD 계산해 볼게요. GSD, 기하 표준 편차는 하시고요. 자,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죠? 4-1분의 하시고요.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계산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하 평균부터 계산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기하 평균 어떻게 계산하죠? GM, 기하 평균은 하시고요. 루트, 좀 전에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죠? 4루트 하시고 0.4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78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계산하니까 5.15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GM을 계산했으니까요. 자, 뭐다? 로그 첫 번째 값, 그죠? 0.4죠. 0.4 마이너스 로그 GM이다. 그죠? 5.15. 요걸 뭐 해라? 제곱합니다. 플러스 두 번째 값이다. 그죠? 요건 이제 됐으니까 조금 지우겠습니다. 역시나 두 번째 값은 1.5죠. 로그
1.5 마이너스 로그 5.15의 제곱,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하시고요. 로그 세 번째 값은 15죠. 마이너스 로그 5.15의 제곱 플러스 하시고요. 로그, 자, 그죠? 78이다, 그죠? 78 마이너스 로그 5.15의 제곱,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쫙 계산을 하니까 요거는 아까 기하 평균이었고요. 계산을 하면 1.02가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 로그 GSD잖아요. 그죠? 요게 1.02예요. 우리는 요것만 계산해야죠. 그죠? GSD는 하면요. 로그를 없애면 뒤에 값은 10의 지수형이 된다. 그죠? 10분의 1.02가 됩니다. 요거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0.47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요. 데이터기 때문에 10.47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거 필기에 많이 안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하시고, 지금 이제 실기 계산 문제에서 별표는요, 중류에서 별표가 아니죠. 필기에서 중요하고 자주 나왔던 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시죠. 근데 필기에서 반대로 자주 풀어보지 못했던 문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 문제를 별표한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주 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체크해서 맞추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번 문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13번은요. 표준 공기가 흐르는 덕트의 레이놀즈 수가 3만입니다. 덕트 내에 유속을 계산하라, V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덕트의 직경이 주어졌고요. 점성 계수가 주어졌고 비중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레이놀즈 수 계산 공식 기억해 볼게요. 뮤분의, 그죠? 자, 우리 뮤가 뭐였는가 하면요. 점성 계수였습니다. 그죠? 점성 계수분의 로 V D였습니다. 그죠? 반대로 동점성 계수분해 할 때는요. 이게 동이 붙었기 때문에 위에는 한 개 떼자 그랬죠. 그냥 V D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현재는 점성 계수가 주어졌으니까요.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점성 계수가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근데 요거요.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포화즈다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점성계수의 단위는 뭔가 하면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10포화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왜 이게 10포화즈가 되는지, 10포화즈는 1kg 미터 퍼 세크이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kg 미터 세크로 고치면 요게 된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 포화즈일 때는 지금 현재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왜냐하면 포화즈가 10이 크니까요. 10 동그라미 하나 적어졌습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오면 마이너스 5승. 그죠? 한 개가 더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포화즈고, 자, 요거를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고칠 땐 마이너스 5승이 된다. 요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분의 현재 비중은 1.203이죠. 그 다음에 V를 계산하셔야 했으니까요. 자, 요거를 고쳐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R2는 점성계수분의 로 V D다. 그죠? 자, 1분의 R이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로 VD는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계수입니다. 자, V는 하면요. 로 D를 넘겨줘야죠. 그죠? 로 D분의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계수다가 되겠죠. 현재 비중이 1.203이고요. 직경이 얼마인가 하면 150mm죠. 자, 미터 단위로 고쳐줘야죠. 그죠? 미터 퍼 세크니까요. 몇 미터죠? 0.15 미터죠. 그죠? 1000호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0.15분의 레이놀즈 수는 3만이죠.
곱하기 금방 했다 그죠? 포화즈를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고치면 요거는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1.6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답은 2.67이 나왔습니다. 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덕트의 직경이 20cm, 미터로 고쳐둘게요. 몇 미터죠? 0.2m가 되겠죠, 그죠? 덕트 내의 유속은 25m per sec입니다.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시오 했고요. 이번에는 동점성 계수가 주어졌다, 그죠? 자, 그러면 레이놀즈 수는 동점성 계수가 주어질 때 동이 있을 때 위에는 비중 빼자 그랬죠. VD 하면 된다 그죠? 동점성 계수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자, 그 다음에 유속은 25고요. 직경이 0.2m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니까요. 270, 270이 나오네요. 27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이 풀이하겠습니다. 150도씨 700mmHg다 조건에서 어떤 가스의 부피가 100m 3승일 때 21도씨 760mmHg 조건에서 부피를 계산하라. 다시 말하면 부피를 온도와 압력이 다 바뀌었을 때 보정을 하라. 그죠? 만약에 부피가 온도만 바뀌었다면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올라간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정하면 되는데 온도와 압력이 바뀌었을 때는 자, 우리가 부피와 온도와 압력의 관계는 보일-샤를의 법칙이다. 그죠?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똑같죠? T1 곱하기 P2, V2 했는 건요. T2 곱하기 P1, V1 했는 거하고 똑같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자, 부피 V2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V2만 남길게요. V2는 하면 그죠? 자, 뭐죠? 예. T1 곱하기 P2분의 이쪽에는요 T2죠. T2 곱하기 P1을 하시고 V1 뭐 곱해주는 값은 앞에 가나 뒤에 가나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 부피에 대한 온도 압력 보정, 그죠? 보정했는 부피는 첫 번째 부피 곱하기 첫 번째 부피가 100이죠. 그죠? 곱하기 자, T1분의 P2 첫 번째, 예, T1은 처음 온도잖아요. 150도죠. 근데 여기다가 절대 온도로 고치기 위하여 273 플러스 150 하면 됩니다. 곱하기 T1일 때는 P2다, 그죠? 두 번째 압력 760이 되겠네요. 분의 T2다, 그죠? 273 플러스 두 번째 온도 21입니다. 곱하기 T2일 때는 반대로 P1이다. 그죠? P1은 700입니다.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요. 64.02가 됩니다. V1은 여기 곱하나 뒤에 곱하나 값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곱했는 거고요. 저는 V1을 앞으로 뺏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업장 공기 중에 아세톤이 3000ppm이 존재합니다. 공기와 아세톤의 유효 비중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세톤의 증기 비중은 2.0, 공기의 비중은 1.0입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요. 1000 ppm이 뭐다? 1000 ppm은 1%다. 요거를 그냥 기억하고 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3000 ppm이잖아요. 자, 만일 때가 1이죠. 3000일 때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도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만 x는 3000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x는 만분의 3000이잖아요. 이건 얼마죠?
0.3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3000ppm은 0.3%다라는 거예요. 현재 공기 중에 아세톤이 3000ppm이 있다. 이 말은 공기 중에 아세톤이 몇 퍼센트다? 예, 0.3%예요. 그럼 나머지가 다 공기겠죠. 공기는 이제 몇 퍼센트 돼요? 99.7%. 그죠? 100에서 0.3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증기 비중, 유효 비중은, 그죠? 자, 아세톤은 0.3% 있다. 그죠? 0.3 곱하기, 네, 퍼센트다. 그죠? 요거. 아세톤의 비중은 얼마냐면 2.0이에요. 플러스. 전체 공기는 얼마인가 하면요. 99.7%니까요. 0.997 곱하기 공기의 비중은 1.0이다. 이건 괄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1.0032 그죠? 공기와 아세톤의 유효 비중이 되겠습니다. 필기에도 자주 나왔죠. 자, 풀이하실 수 있다면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어려우신 분은 문제 풀면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21도씨 1기압, 역시나 T1이고, P1이 되겠다. 그죠? 상태에서 부피가 V1이 2000m 3승인 공간에 벤젠입니다. 비중이 0.88, 분자량 78이 4리터가 모두 증발했습니다. 이때 공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벤젠의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 문제 많이 출제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려우시다면 파란색,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부피라는 건요. 부피 리터잖아요. 그죠? 요거는 g분에, 그죠? 78g분에. 자, 그 다음에, 예, 4천, 지금 위에는 뭐가 올라가면 되냐면요. 역시나 g이 올라가고, 부피가 되려면 이게 그램 약분 되잖아요. 여기는 리터가 올라간다면 부피만 남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값을 여기에 맞게 한번 넣어 볼게요. 현재 g은, 예, 벤젠의 분자량은 78g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증기가 된다. 그죠? 증발합니다. 근데 지금 4리터가 모두 증발했다라고 했는데요. 리터는 킬로그램 곱하기 비중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1리터는 4kg은 4000g이잖아요. 곱하기 비중에 있는 게 리터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위에는 자, 4000g 곱하기 비중이다. 그죠? 0.88이 되고요. 곱하기 g은 되었죠. 리터다. 그죠? 리터는 얼마다? 예, 현재는 21도씨 1기압이다 그랬죠.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죠? 예, 24.1리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 24.1리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램 없어지고요. 계산하게 되면 이게 나와요. 1087.59리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공기 중에서 벤젠이 차지하는 부피는 요건데요. 부피를 비율로 나타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공기 작업장 전체의 부피가 2000이거든요. 2000m 3승 분의 예, 벤젠의 부피는 이거잖아요. 1087.59 리터잖아요. 리터를 미터 3승으로 고치려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그죠? 전체 작업장 중에 벤젠의 부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0.0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우시면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풀이할게요. 유기용제 A입니다. TLV는 100, 증기압이 25mmHg입니다. 유기용제 B를요, 350ppm으로 수정하겠습니다. TLV는 350이고 증기압은 100mmHg입니다. 포화 증기 농도와, 자, 요 포화 증기 농도는 우리가 나왔는데요. 포화 농도. 증기 위험화 지수를 계산하라. 이게 잘 안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빨간 별표 하나 붙이고 다시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단 760mmHg 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계산할게요. 포화 농도를 계산한다. 그죠? 대기압이죠. 760mmHg 분에 현재 물질의 증기압 mmHg를 넣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었죠.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ppm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는 포화 증기 농도, 요거 포화 농도부터 계산할게요. 포화 농도, 포화되기 위한 농도는, 그죠? 현재 대기압이 760mmHg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증기압 넣어줘야 된다, 그죠? 자, 물질의 증기압은 현재 A가 얼마다? 25다. 그래서 요거 일단 A부터 계산할게요. 자, 네, A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부터 계산할게요, 그죠? A는 25죠. 그죠? 자, 요거 곱하기 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의 6승을 하겠습니다. 계산하면 요게 나옵니다. 3289 4.74 pp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용지 B도 있다, 그죠? B의 포화 농도 계산해 볼게요. 역시나 760분의 B는 현재 증기압이 얼마인가면 100mmHg죠.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요게 나왔습니다. 자, 요게 나왔다, 그죠? 131578.95 ppm이 나왔어요. 자, 일단 포화 농도는 둘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뭐를 계산하라 했냐면요. 증기 위험화 지수 VHI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요거 그죠? VHI는 로그 TLV분의 C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색깔 바꿔서 A다, 그죠? VHI를 계산할게요. 로그 하시고요. 자, TLV다, 그죠? TLV가 얼마였냐면 100이었죠. 분의 C다, 그죠? C가 뭐냐면 지금 계산했는 ppm이죠. 131578. 요거는 B네요, 그죠? 100분의 지금 A부터 계산해야죠. 3289 4.74. 그죠?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자, 증기화 지수가 얼마냐면 2.52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B를 한번 계산할게요. B의 VHI는 하시고요. 역시나 로그. 자, B는 TLV가 얼마였는가 하면 요거죠, 그죠? 350이었습니다. 아까 수정했죠? 350분에 계산했는 우리가 C 계산했잖아요, 그죠? 131578.95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2.58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요 공식 그죠? 자주 출제되지는 않죠. 하지만 조금 더 욕심내서 요거까지 이번 시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19번까지 했는 거 맞네요. 2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도씨 1기압이다 라고 나왔지? 기체 1몰의 부피는 24.1리터가 되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온도가 150도, 그죠? 온도가 변화되었습니다. 되는 건조 오븐 내의 크실렌이 시간당 1.5리터씩 증발하고 있다. 1.5리터 per hour가 나와 있다, 그죠? 자, 폭발 방지를 위한 실제 환기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폭발 하한계는 1%, 비중이 0.88, 분자량 105. 그 다음에 안전계수는 5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량이었죠. Q는 하시고요. 밑에는 뭐였습니까? 분자량, 그죠? 곱하기 폭발 하한계가 있다, 그죠? 하한계가 지금 여기 있죠, 그죠? LEL이고요. 그 다음에 하한계가 들어갈 때는 온도 상수 B가 들어갔다, 그죠? 그 다음에 21도씨 1기압이니까 24.1 곱하기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계수, 여유계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LEL 단위가 퍼센트잖아요. 그래서 퍼센트 없애기 위해 위에도 100을 곱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분자량이 106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LEL은 1%네요.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 상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120도씨 미만일 때 B는 1.0이었죠. 120도씨 이상에서 B는 0.7인데요. 현재 작업장 온도는 150도씨죠. 120도 이상이니까 온도 상수 B는 0.7이 되겠습니다. 분의 24.1 곱하기 현재 발생되는 건 1.5리터 per hour다, 그죠? 요걸 킬로그램 per hour로 고치려면 1.5 곱하기 뭐 해줘야 된다? 비중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1.5 곱하기 0.88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계수 C는 5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가 퍼센트였기 때문에 여기도 100 또는 10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계산하면요, 값이 나오고, 현재는 뭐냐면, 이게 리터 퍼 아워였기 때문에, 현재 값은 미터의 3승 퍼 아워가 되겠죠. 근데, 미니트를 계산하시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나온 값, 미터의 3승 그대로 두시고요. 1시간은 몇 분입니까? 60분이다. 이렇게 6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3.57이 나오고요.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자, 필기에도 자주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되셨다면 동그라미 딱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풀이하고요. 21번 문제는 다음 시간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제가 풀어드린 문제 유형 있죠? 이것만은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올려드린 예상 문제 같이 풀었죠? 자, 그 다음에 이 해설과 답을 지우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넘기시면서 해당 문제에 나온다면 그거를 찾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나면 20번 문제까지는 자신이 있다 되실 거예요. 그죠? 요즘에 특히나 내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빨간 펜이나 형광펜 체크하시고 항상 공부하실 때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여러 번을 반복해야 알게 바뀐다 했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 문제는 단위까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자, 이번 시간 20번까지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